안녕하세요. 건강지킴이 닥터 MBC 이영래입니다. 질환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 여러분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고관절은 인체 관절 중 어깨 다음으로 두 번째로 운동 범위가 큰 관절입니다. 그래서 운동 범위가 큰 만큼 나쁜 자세나 한 가지 자세를 오래 하는 습관 때문에 고관절에 이상이 생길 수도 있고요. 무리한 동작으로 고관절이 손상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고관절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체 균형이 흐트러지고 반대쪽에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주예수병원 정형외과 김태우 과장과 함께 고관절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관절 질환으로 발생되는 허리 통증은 간혹 허리 및 척추 질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구나 고관절은 신체의 깊숙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확한 위치에 통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어려운데요. 그래서 오늘은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우 과장과 함께 고관절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 고관절, 어느 부위가 아파야 이 고관절 질환을 의심할 수 있나요? 이제 이게 정말 좀 어려운데요. 네.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저를 외래로 보러 많이 오시니까 예. 외래에서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면 이제 환자분들한테 제가 되려 물어봅니다. 어디가 아프시냐고. 그러면 이제 고관절이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네. 이제 손이 여러 군데로 가세요. 그래서 그쵸. 일단은 어디가 아프신지 손으로 직접 짚어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손이 그 다리가 접어지는 여기 서해부 쪽이나 네. 약간 엉덩이 바깥쪽으로 손이 가시면 네. 이제 고관절 질환일 수가 있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손이 만약에 엉덩이 뒤쪽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골반 쪽을 만지시면서 고관절이 아파요 하고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약간 허리 쪽에 그 협착증이나 디스크가 있어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는 방사통일 수가 있어서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 진료를 시작하고요. 네. 이제 물론 노인분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그렇죠. 허리도 안 좋고 고관절도 안 좋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네. 이제 진단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그 통증 위치를 보고 어느 부위인지 일단 의심을 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이 이제 고관절 통증이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를 잘 참고해가지고 자가 진단을 하셔서 네. 이제 여기구나, 고관절이구나, 허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네. 자가 진단해서 고관절 병변이 의심이 되면 그 해당 부위에 맞는 이제 전문의를 찾아가시면 그 진료하는 데 시간을 많이 그쵸. 단축시킬 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 고관절이 저희 인체에 있는 관절 중에서 이 중요한 관절로 알고 있는데 여기 문제가 생기면 생기는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이제 질환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데 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고관절을 이루는 이제 뼈에 관련된 질환이 있고 네.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 질환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뼈 관련된 질환은 뼈에 붙어 있는 게 연골이니까 예. 뼈랑 연골 질환이 같이 된 이제 그런 질환이 있고 예. 연부 조직 질환 같은 경우는 그 고관절을 이루는 뼈 이외에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 뭐 힘줄, 근육, 인대, 그게 연부 조직이군요. 뭐 점액낭 뭐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골연골 질환 같은 경우는 이제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뼈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네. 가장 흔한 건 골절, 그리고 관절염, 그리고 이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라는 병도 이 질환에 포함이 됩니다. 이름이 쉽진 않네요. 네, 다들 네. 이제 그리고 특히 이제 끝에 괴사라는 병이 말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예. 환자분들이 이제 충격에 그렇죠. 쌓이는 경우가 많죠. 겁먹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질환명을 직접 얘기하진 않고요. 그냥 뼈가 약해지는 병이라고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정확한 진단명을 원하시는 경우에만 말씀드려요. 그렇군요. 괴사라고 하면은 네네. 뼈가 썩는다 막 이렇게 생각을 그렇죠. 많이 하셔서 예. 겁을 많이 먹고 네. 도망가시다시피 가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랬을 것 같습니다. 네. 네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고관절 질환은 수술만이 정답이다. 이런 좀 오해가 있는데 좀 사실인가요? 전혀 아니죠. 어. 네.
일단은 고관절 질환이 아까 두 가지로 크게 분류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골연골 질환 같은 경우는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증상 초기에는 약물 치료에 반응도 잘하고 환자분들도 잘 버티기 때문에 절대 수술만 하진 않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연부조직 질환 같은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힘줄이나 그리고 인대 그리고 저맥랑 이 부위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마찬가지로 거기에 염증이 생겨서 증상이 생기기 때문에 그 염증에 관련된 약이나 아니면 물리치료 등으로 치료가 가능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이 지금까지는 좀 노인분들, 좀 어르신분들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 성인뿐만 아니라 유아기들도 주의해야 할 고관절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혹시 그게 무엇일까요? 이제 외래를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를 네. 데리고 잘 못 걸어요, 절어요 이렇게 많이 오거든요.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저희가 외래가 매일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증상이 조금 호전돼서 오세요. 근데 이제 그 질환이 뭐냐면은 그 일과성 활액막염이라는 이제 질환입니다. 네. 그게 이제 보통은 이제 젊은 그 유아기 때나 초등학교 저학년 그때 많이 생기는데 네. 그때 아이들이 이제 감기를 잘 앓잖아요. 아, 네. 그래서 감기를 앓고 난 후에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또 다르게는 활동이 엄청 많은 남자아이들, 네. 많이 활동을 하는 남자아이들에서 많이 생깁니다. 아, 그래서 이제 설명드릴 때는 관절 감기다 이렇게 관절 감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예후가 이제 궁금하실 텐데 네. 대부분은 이제 보존 치료로 다 호전이 되세요. 일단은 증상이 심한 아이 같은 경우는 입원해서 그 침상 안정을 시키고 네. 소염제 같은 게 이제 반응을 잘 해서 잘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만약에 아이가 잘 걷다가 갑자기 좀 걷지 못한다. 그런 경우 이 고관절 활액막염을 좀 의심해 볼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네. 대부분 외래로 예. 다리를 절거나 갑자기 걷지를 못하거나 아이가 다리를 부여잡고 울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이 우는데 네. 거의 한 90% 이상이 일과성 활액막염인 경우가 많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질환을 의심하면 되고 네. 물론 이 질환이 진행하면 안 좋을 수 있지만 네. 이 질환을 의심하고 이제 많이 오시면 되고요. 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아이가 이제 소아 환자분들의 가장 걱정하는 부위가 일과성 활액막염을 알면 어쨌든 관절이니까 그쵸. 아이가 크면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뭐 성장에 지장이 있지 않을까 걱정 많이 되실 것 이런 같습니다.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냥 관절 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감기가 낫는 것처럼 예. 이제 이 문제도 해결되면 성장에는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또 이 일과성 활액막염과 다른 질환이 함께 동반될 경우 더 큰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혹시 이건 어떤가요? 이거는 조금 다른 얘기인데 네. 이제 그 관절염 중에 예. 아까는 이제 관절염 중에 활액막염이 있었잖아요. 예. 그거 말고 화농성 관절염이라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거구나. 예. 이제 관절 안에 고름이 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제 원인은 모르겠지만 네. 관절 안으로 균이 들어가 가지고 관절 안에 이제 고름이 차게 되는 질환인데 이거는 일과성 활액막염보다 증상이 훨씬 심해요. 아, 그렇군요. 고열을 동반하고 네. 다리를 아예 그 구부리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하게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감별하실 수 있는 부분이 관절 주변에 발적이 생기거나 이게 눌렀을 때 아픈 압통이 이제 생기거든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응급수술을 요하는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혹시 네. 흔히 있는 질환인가요? 아니, 흔치는 않습니다. 흔치는 않아요. 특히 네. 소아에서는 엄청 드문데 만약에 의심이 되거나 진단이 되면은 응급으로 수술을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관절 안에 고름이 차 있기 때문에 이게 치료가 늦어지면 관절 안에 있는 연골이 손상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조기에 올 수 있는 관절염 같은 게 빨리 올 수가 있어가지고 치료를 빨리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본격적으로 이 과장님 전문 분야인 고관절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 수술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나요? 이제 크게는 이제 두 가지인데 아까 질환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쵸? 골연골 질환하고 연부조직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연부조직 질환 같은 경우도 수술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이제 골연골 질환 관련된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이제 골절이 됐을 경우에 그 관절을 보존하기 위한 금속 정이나 이제 나사못 등을 이용해서 고정하는 수술이 있고요. 네. 그다음은 이제 골절이나 아까 뭐 관절염이나 우열성 괴사 같은 경우가 왔을 경우에 그거를 이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인공관절 치환술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적응증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이제 젊은 나이에 대퇴 경부 골절 그리고 전이가 심하지 않은 대퇴 경부 골절 그리고 대퇴골에서 발생하는 전자간부라고 하는 부위가 있거든요. 거기 부위에 골절이 생긴 경우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골수정이나 나사못 등을 통해서 관절을 보존하는 고정술을 시행을 하고요. 네. 아까 대퇴 경부 골절 중에서도 전이라는 게 이게 틀어진다는 말인데 전이가 심하거나 너무 고령인 경우 네.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이 심한 경우 그리고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심한 경우에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합니다. 아, 그렇군요. 지금 방금 전에도 이 인공 고관절 수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어려운 수술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좀 더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앞서 설명드린 경우가 이제 적응증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수술 자체가 관절을 아예 없애고 인공 고관절을 만들어 가지고 넣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제 수술자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수술이고요. 그리고 수술 전에 이제 그 환자에 따라서 이전의 보행 상태 그리고 고관절이니까 무릎 관절이나 허리 관절의 수술력 어떤 수술을 하셨는지 그리고 수술 전에 신체 검진 통해서 다리 길이 등 이제 여러 가지를 체크를 해가지고 수술을 진행합니다. 아, 네. 네, 그래서 골절인 경우는 입원 후에 이제 바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관절염이나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술 시기를 정하는 게 이제 의사마다 다릅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영상 검사상 진단이 되고 통증이 있으면은 바로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고 네. 영상 검사상에서 진단이 되고 통증이 심하지 않으면 약물 치료를 이제 등으로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는 경우가 있고 네. 또 다른 경우는 영상 검사상에서는 너무 심하게 관절이 망가졌는데 환자분들의 증상이 아주 경미한 경우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네. 영상 검사상으로는 수술을 무조건 해야 되는 환자 같은데 증상이 심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을 이제 결정하는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사나 환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네. 꼭 수술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일단은 증상이 있거나 그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그 해당 병원을 찾아서 네. 전문의와 이렇게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실히 상담을 직접 받아야 이 정확한 답변을 내려주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내원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 인공관절이라고 하면은 수명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네, 수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혹시 합병증은 없는지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수술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몇 년 써요. 네. 이렇게 특히 젊으신 분인데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와서 증상이 심해서 수술을 결정해야 되는 경우에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제 보통은 통상적으로 수명은 한 25년 정도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그 관절 역할을 하는 그 부분이 기구가 많이 개선이 돼가지고 엄청 좋은 재질로 많이 개선이 됐기 때문에 네. 이 관절 부분 때문에 수명을 25년 정도로 이제 옛날엔 생각을 했는데 예. 이 부분이 많이 개선돼서 거의 반영구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수술 후에 오는 합병증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이제 염려되는 건 이제 탈구, 관절이 빠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감염. 어쨌든 관절을 절개해서 열었다가 닫았기 때문에 그쵸. 감염이 올 수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몸에 이제 세균성 그 감염증이 생기면서 균이 이제 임플란트 주변으로 침착이 돼서 네. 오는 이제 감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관절이 이제 뼈와 맞닿고 있기 때문에 그 인공관절 주변에서 오는 이제 헬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약해지면서 관절이 정확하게 역할을 못하게 돼서 재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기구도 좋아지고 술기도 많이 좋아졌지만 이런 합병증 유병률은 한 1%에서 3% 정도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1%에서 3%가 낮다고 할 수는 없지만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합병증 때문에 수술을 못하는 경우는 없는데 이게 이제 본인한테 걸리면 100%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제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사전에 저희가 전처치도 잘 하고 이제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이 정도 선에서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 고관절 수술을 하시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었나요? 예, 이제 보통 수술하시는 의사한테 이런 질문을 하시면 보통 가장 잘 안 나왔던 환자들, 나를 힘들게 했던, 서로 힘든 거죠. 환자도 힘들고 네네. 저도 힘들고. 예. 그랬던 환자들이 많이 기억에 남는데 저는 이제 특별히 기억나는 환자는 그 초고령 환자를 수술한 적이 있어요. 예. 그분이 이제 고창 분이셨는데 고창 기네스북에 뭐 오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때 당시 나이가 한 112세 정도 됐습니다. 오, 예. 그래서 전자간부 굴절이었는데 네. 이제 성공적으로 수술을 마친 경험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또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수술하고 나서 다음 아침 회진을 갔는데 네. 첫 번째 질문이 모닝 커피를 먹어도 되냐였습니다. 모닝 커피. 그러니까 제 생각이지만 기존에 건강 관리를 잘 하셨던 분이셨던 것 같고요. 예. 아무튼 그때 그 질문이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그러게요. 좀 새로운 이렇게 첫 수술 마친 후 환자의 말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은 수술하고 다음날 회진 가면 예. 환자분들이 얼굴이 찡그러져 있고 통증 때문에 네. 많이 힘들어하시는데 예. 이 환자분은 모닝커피 예, 괜찮나요? 모닝커피를 마시고 싶다고 하셔서 좀 약간 놀랐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관절 수술 후 주의사항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고관절 수술도 어차피 절개가 들어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네. 보통 고관절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뼈에 관련된 수술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도달하기까지는 이제 연부 조직 손상이 이제 심하게 가해지기 때문에 회복이 되려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일단 낙상에 주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예. 그래서 수술 후에 이제 저희가 보행 연습을 빨리 시키긴 하는데 보행을 할 때 반드시 보행기나 그 목발 보행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왜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은 넘어지셔서 재골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주의하셔야 되고 또한 이제 보통 수술하고 침상에 오래 누워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죠. 그러니까 수술 전후로 기간이 상당히 되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은 재활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들이 이제 퇴원하시고 외래에 오셔서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1시간을 걸었네, 2시간을 걸었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제 그거는 추천드리진 않고요. 네. 수술 후에 한 6개월 정도는 20분에서 30분 정도를 가볍게 걷는 정도 이제 운동만 하시고 왜 그러냐면 이제 수술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회복 기간이 이제 필요하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골절부에 무리가 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기분 나쁜 통증이 생기면 그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또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6개월 정도는 조심하시고 수술 부위를 아낀다고 생각하시고 생활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관절 골절 같은 경우는 이제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시기 때문에 예. 골다공증 관리를 꼭 하셔야 돼요. 이제 별거 이제 골다공증이라는 질환이 증상이 골절로 나오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별로 골다공증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진 않으시는데 이제 발표된 논문이나 문헌 같은 걸 확인해 보면 골다공증 관리한 군에서 훨씬 골절률이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연마다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시고 골다공증이 있으시면은 그에 맞는 치료 뭐 주사나 약물요법을 시행하시고 추가적으로 비타민 D나 칼슘제를 보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고관절 질환에 대해서 유용한 정보들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이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수술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손실이나 그게 더 크기 때문에 만약에 고관절 골절이나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시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을 찾으셔서 치료를 받으시고요. 충분히 이제 예전에와 다르게 요즘 고관절 수술을 하고 예후가 좋기 때문에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관절 관리 잘 하시고 잘 치료 받으시고 행복한 노후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우 과장과 함께 고관절 질환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네, 과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현대인의 흔한 질환, 거북목으로 인해 뒷목과 양쪽 어깨 통증은 물론 심할 경우 두통까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거북목을 방치할 경우 목과 허리 디스크까지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평소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과 컴퓨터 사용으로 긴장된 목과 어깨를 스트레칭으로 수시로 꾸준하게 풀어주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또 베개는 너무 딱딱하지도 부드럽지도 않은 적당한 강도가 좋고 너무 높지 않은 베개를 선택하는 것이 거북목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밖에 건강과 관련해 궁금증이 있다면 전주 MBC 홈페이지에 질문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닥터 MBC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